이거 안 할게요. 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수가 무리수가 섞여 있으면은 다루기가 쉽지가 않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최고차 개수를요 1로 만들으라고요. 1. 일단 유리화 먼저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얘 유리화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5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니까 루트 5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상태가.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곱하고 나서 정리까지 또 해주셔야겠네. 그래서 얘가 요 안에 있는 거 좀 정리 좀 할게, 이거. 어떻게 되냐면 15에 마이너스 8루트 5에 플러스 5네요. 20 마이너스 8루트 5네. 상수항이요.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봐봐. 다 4를 가지고 있으니까 4를 다 나눠버릴게요. 그럼 실용적으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5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4로 나누시면 5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나오네요. 는 0 이렇게 나오죠,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x 잠깐만요. 계산이 맞아? 2 루트 5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 맞네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이거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지금 2 루트 5 마이너스 2니까 요거 가지고 1이랑 5 마이너스 2 루트 5는 아니잖아, 그치? 둘 다 음수겠네요. 루트 5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음수에서 얘가 마이너스 루트 5 나오고 플러스 2x 요거 맞네요. 얘네요. 미안. 얘가 x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 x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와서 x는 루트 5 아니면 루트 5 마이너스 2죠, 그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네요, 그죠? 봐봐, 이거 너한테 보통 저기 무리수가 개수인 경우에 이거 각각 근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이 문제 형태는 잘 안 나오는데 이거 봐봐. 여기서 이렇게 복잡하게 갈 거 없이 얘 봐봐. 이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두근의 차지, 차. 맞아요? 두근의 차잖아. 그럼 이걸 내가 각각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죠, 생각보다. 이게 까다롭단 말이야. 나중에 그리고 만약에 이중분호를 풀어야 되고, 근데 니네가 예전에 이중분호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도 됐었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두근의 차를 물어보거나 했을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뭐 하시면 돼? 어디 갔어? 아까 이 상태에서 그냥 방정식 정리만 하시고 두근의 차공식 쓰시면 되지. 어떻게 돼? 절대값 a분의 루트 d 요거 그냥 써버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요거 계산하시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알겠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9번 할게요. 9번. 7번이요. 얘가 지금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a가 실수래요. 그럼 봐봐. 얘 유리수고 얘 무리수잖아. 맞지? 그러면 너 켤레근 성질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개수가 다 유리수여야 여기서 켤레근에 의해서 1 마이너스 루트 5겠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이거 안 되죠. 결국 네가 쓸 수 있는 건 이런 거지. 두근의 곱이 뭐야? 4 루트 5야? 나머지 하나가 t라고 놨을 때 두근의 곱이 4 루트 5인 거 이용하시면 되죠. 그러면 t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5는 4 루트 5니까 연산만 이쁘게 해주시면 t는 루트 5 플러스 1분의 4 루트 5 이렇게 나올 거고요. 유리화 해주시면 루트 5 마이너스 1 그 다음 루트 5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얘가 5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그래서 t가 뭐였다? 5 마이너스 루트 5였던 거네요. 그래서 맞죠? 그러면 두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두근의 합이 6이니까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얘는 a랑 같죠, 그치? 얘는 얼마? 6이죠, 6. 답 1번이죠. 됐습니까? 켤레근 막 쓰시면 안 돼. 조건들이 딱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얘가 실수 K값의 관계없이 항상 2를 근으로 가진대요. 그럼 2 대입했을 때 그게 K에 대한 무슨 형식? 항등식이었다는 이야기죠. 그치? 답만 좀 내봅시다. 해보세요. 아직 안 한 사람도 좀 있죠? 9번 해봐요. 얘가 실수 K값의 관계없이 항상 2를 근으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2 대입할게요. 어떻게 되냐면 12 플러스 2 A K 플러스 2 플러스 B K 마이너스 2는 0이잖아요. 얘가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럼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건데 이런 거 좀 빨리 하는 게 봐봐. K 갖다 놓고요.
K 포함되어 있는 항이 이거랑 이거밖에 없잖아요. 2A 플러스 B. 이게 묶어버려 이렇게. 나머지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12는 0.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왼쪽 오른쪽이 같은 식이죠. 그치? 그럼 얘가 왼쪽도 0이어야 되죠. 그냥 0이라는 식이죠.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0이어야 되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네. 맞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A니까 여기 대입하시면 8A가 마이너스 10이 나오네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B는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죠.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치?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냥 단순 계산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이제 개념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뭐가 나오냐면 11번, 12번, 14번, 15번 다 중요한 문제죠. 11, 12, 14, 15요. 해보겠습니다. 그냥 6-알파 이거죠. 6-알파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알파제곱 마이너스 3알파니까 1 마이너스 6알파 6 마이너스 알파. 네, 미안합니다. 얘가 어떻게 됐냐면 6알파 제곱 마이너스 36알파 마이너스 37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6 하고 얘가 6 마이너스 18알파 마이너스 37알파 플러스 6이네요. 얘가 12 마이너스 55알파네요. 그럼 얘가 이게 지금 뭐였던 거냐면 2분의 A 루트 13 마이너스 B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내가 알파 값만 구해내면 되는데 알파가 얘 근 중에서 양의 근이죠. 그럼 알파는 2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13이죠. 알파가 얼마였던 거냐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3이 양수잖아요. 그치? 대입해서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죠. 그치? 계산 되게 복잡하네. 그래서 얼마 해보면 68입니다. 68. 오케이? 네. 그 다음에 12번, 14번 해볼게요. 12, 14. 자, 12번은 이런 거 절대값 처리 때문에 매우 지금 너네가 곤란한 거잖아요. 그쵸? 얘를 기준으로 나눠요. 절대값을 벗기게 해요. 얘가 이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케이스로 나누면 1을 기준으로 나누시면 되죠. 이렇게. 1보다 클 때는 이 식이 어떻게 생겼던 거냐면 x제곱하고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고요. 이걸 만족하는 x값은 0 아니면 1이죠. 그치? 근데 여기 내가 지금 1보다 크다고 해놨으니까 여기는 없죠. 네, 두 번째로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제곱 하고요. 얘가 음수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냥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가 뭐랑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2랑 1 나오죠. 그치?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얘네 둘 다 있으니까 마이너스 2랑 1이 답이겠네요. 그죠? 얘 모든 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습니까? 식 안에 절대값 포함되어 있으면요. 이렇게 케이스 나눠가지고 절대값 벗긴 다음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아시겠죠? 네. 14번도 마찬가지거든요. 14번. x에 대한 방정식, 요게 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이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4래요. 그때 서로 다른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해달랍니다. 어쨌든 얘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x에 대한 방정식이죠.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니까.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한 근이 마이너스 4래요. 대입할게요. 대입했을 때 뭐였다는 이야기야? 이 등호가 성립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는 절대값 a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4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 플러스 16은 4였던 거잖아. 이게 만족을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상태가. 얘는 절대값 a 제곱 마이너스 4a가 4를 만족했다는 이야기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거 절대값 처리하는 건 되게 쉽잖아요. 얘가 뭡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a가 뿔마 4여야 하죠. 뿔마 4. 맞습니까? 그럼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는 0이거나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이어야 하네요. 그죠?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2인 거 바로 보이고요. 중근이어서. 근데 실근만 더 해달래요?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해달래? 그럼 봐봐. 얘 있잖아, 얘. 판별식 한번 볼게요. 이거 판별식 어떻게 되냐면 4 플러스 4여서 0보다 크잖아요. 맞지? 그럼 이거 나머지 다 구하지 말고 얘 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4지.
다음 얘의 근의 곱이 얼마야? 2지. 얘네들 그냥 다 뭐 해달라는 이야기야? 두 개? 곱해달라는 이야기죠. 그 얼마야? 8이죠, 8. 마이너스 8이죠, 미안. 마이너스 8이죠. 맞습니까? 네. 아, 물론 이거 뭐야, 근의 공식 써가지고 해도 돼요. 그럼 어쨌든 난 그냥 곱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바로 하면 되죠, 이건. 네. 15번 해보세요. 15번 별표고요. 자, 보겠습니다. 앞에 거랑 다르게 얘는 일단 이거 처리할 때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할 거 아닙니까? 얘도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5 이렇게 처리했죠. 그치? 그런데 아까 앞에 거랑은 다르게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게 두 개나 있죠. 맞지? 그럼 얘네들은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양수일 때, 또는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고, 이거 다 봐야 되잖아,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다 하나하나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면, 얘가 0이 되는 x값이 2고, 얘가 0이 되는 x값이 3이지. 그럼 그거를 수직선상에 그려. 2, 3. 그래 놨죠. 영역을 3개로 나눠요. 하나, 둘, 3개 이렇게 나누라고요. 1번 영역,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영역 나눠놓고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건데. 자, 1번 영역에서 1번, x가 2보다 작아. 그럼 얘네가 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인 영역이지. 그치?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x제곱 하고요. 얘 음수니까 둘 다 부호 바꿔서 나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네요. 는 5잖아. 그치? 이거 바로 이렇게 해도 되지? 얘가 이렇게 사라지는데 x가 뭐랑 뭐 나오냐면 0이랑 2 나오지, 이거. 요 범위에 대해서 x가 근이 뭐야? 0 하나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2번 영역이요. 자,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어쨌든 2는 하나는 포함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넣든 그 네 자유거든? 그럼 여기다 넣을게. 오케이? 여기다 넣으면, 2 하니까 여기 2까지 포함인 거지, 이렇게. 그치? 네. 그 다음에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지. 그럼 제가 절대값이 어떻게 벗겨지냐면, 앞에 거는 그대로 나왔는데 뒤에 건 부호 바꿔서 이렇게 나와야죠. 맞아요. 얘는 x제곱하고 마이너스 4는 0이네. 그럼 이거 x는 뿔마 2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범위 내에 없죠. 네, 됐고. 세 번째, x가 3 이상입니다. x가 3 이상이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5인데, 이거 풀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0은 0이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거 만족한 x값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1이죠. 그치? 그런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1이면 3 이상인 거 있습니까? 없죠. 그거 안 되는 거지, 이거. 맞지? 그래서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모든 근의 합이잖아요. 그 모든 근의 합은 뭐밖에 없습니까? 얘네들이잖아요. 이거 두 개. 합은 얼마? 2죠, 2. 전형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이게 두 개짜리. 이거 하나 정도는 거의 그냥 암기하듯이 외워놓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네. 정리해요, 이건. 이 가우스 기호는 뭐랑 똑같다고 했냐면요. 얘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얘는 어쨌든 항상 이 결과가 얼마인 거야? 정수인 겁니다. 결과가 그냥 정수의 형태로 나타나요. 가우스 기호가 씌워져 있으면. 근데 얘는 그 값이 그럼 어떻게 되는데? 라고 했을 때는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구멍 뚫린 이런 나무통 하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뭐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만약에 1.3이라고 딱 떨궈요. 1.3. 1.3이면 1이랑 2 사이에서 이렇게 딱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질 때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얘가 어디로 들어와? 1로 들어오지. 맞아? 그래서 이거 그럼 가우스 1.3은 1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요. 난 만약에 2.1이야. 그럼 여기 얘보다 클 테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 들어오겠지. 그치? 얘는 2.1은 2네. 그럼 가우스 만약에 1.7은 1.5라고 할까? 1.5는 1이네 이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가우스 1이야. 가우스 1은 이러면 어떻게 돼? 1 그냥 툭 떨어진 거지. 그냥 1로 그냥 바로 그냥 들어버리잖아. 얘는 1이지 그냥. 여기까지 안 어렵지?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자, 이제 헷갈리는 게 마이너스 0.5야. 여기다 떨궈. 얘는 어디로 들어와? 1로 들어오는 거야, 1로. 오케이? 그러면 가우스 마이너스 0.5는 얼마? 마이너스 1인 거죠.
맞아요? 그다음 만약에 가우스 마이너스 2.3이야. 얘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가 아니야? 이 앞에 이거 숫자만 떼다 그런 게 아니고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이에요. 알겠죠?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 봐봐. 요거 그냥 가우스 기호 치환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냐면 가우스 x가 얼마여야 되냐면 4 아니면 마이너스 3이어야 되죠. 맞아? 그럼 가우스 x가 4이려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4, 5 이래야 되는데 4에 들어오려면 어디여야 되냐면 4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5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톡 떨궜을 때 4로 들어오지. 아, 그러면 요걸 만족한 x의 범위는 4 이상 5 이하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만족한 x의 범위는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잖아요, 그치? 그래도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요걸 만족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이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이 범위에 있는 숫자가 아닌 것은 이거니까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3번이죠. 딱 손들고 있네요, 3번. 맞습니까? 오케이? 네. 18번도 마찬가지인데 봐봐. 그러면은 우리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 그냥 가우스 x라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4 이상 5 미만이면 그냥 가우스 x는 4고 5 이상 6 미만이면 가우스 x는 5고 한 칸씩 기준이지, 그치? 그래 봐봐. 0초가 2 미만이야. 그러면 얘는 기호인데 이제 얘는 뭐야? 상수야, 상수. 정수가 나올 거라고, 정수. 근데 이 정수 값이 뭐에 따라 달라져? x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x가 0보다 크고 1 미만일 때는 가우스 x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이거. 얼마야? 0이지, 0. 이거잖아,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0, 0, 1 이거잖아. 요 사이에 이렇게 툭 떨어진 거니까 어디로 들어와? 0으로 들어오지. 얘가 0이었으니까 이 식이 뭘 의미하고 있던 거냐면 2x제곱 마이너스 x는 0 이걸 의미하고 있었던 거라고. 이 범위에서는. 맞아? 그러면 x가 얼마랑 얼마야? 0이랑 2분의 1인데 요 사이에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2분의 1 하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1 이상 2 미만일 때는 가우스 x가 얼마인 거야? 이거? 1이지? 그럼 저 식이 뭐였던 거냐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이거였던 거라고. 그러니까 2x, x고 마이너스 3, 1이니까 이건 x가 2분의 3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요 범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뭐야? 이거지. 맞아? 그래서 두 개 있는 거네. 2분의 1이랑 2분의 3이랑, 그치? 그래서 두 개 뭐 해달래? 해 합이래. 그럼 두 개 더해주면 얼마? 2죠. 맞습니까? 그래서 가우스 기호 다루는 거 한 이 정도인데 나중에 이제 가우스를 포함하고 있는 그래프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가우스 그래프 그리면 되게 막 웃겨요. 막 이렇게 그려져요. 막 이상하게 툭툭 끊겨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알겠죠? 네, 지금 이 정도 가우스 기호가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뒤로 와서요 21번, 22번 해보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BP의 길이 물어봤어요. 여기 X라고 할게요. 오케이? BP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그런데 몇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요 변의 길이 같고요. 그럼 요 변의 이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상황이죠. 이렇게 다 같은 상황.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애.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라면서요?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가 다 같네요. 맞죠? 그리고 나서 얘가 90도야. 야, 그러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지금 뭐야? RHS 합동이지. 맞아요? 아, 그러면 여기가 X면 여기도 X네. 이 정도까지는 오죠, 바로. 맞지? 나한테 주어진 힌트가 뭐냐면, 뭐라 그랬냐면, 선분 BP의 길이를 구해달라 그랬고, 얘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래요. 이만큼이 얼마야? 루트 2 마이너스 X지. 이만큼도 루트 2 마이너스 X인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봐봐. 자, 여기서 내가 x에 대한 식 하나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넓이에 대한 건 없고요. 얘가 지금 보니까 얘도 직각삼각형인데 얘가 빗변의 길이랑 이 빗변의 길이랑 어떤 거야? 지금 같은 거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거 빗변의 길이를 뭐라고 놓을까? 뭐 y라고 놓을까요? 여기서는 y제곱이 뭐랑 같냐면 x제곱 더하기 2랑 같죠. 루트 2의 제곱이니까요. 여기서는 뭐랑 같냐면
y 제곱이 루트 2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x의 제곱이랑 똑같지. 그래는 2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거 아니야? 그럼 다시 x에 대한 식 끄집어낸 거지. 뭐 얘랑 같잖아. 맞아? 아 따라서 x제곱 더하기 2는 2x제곱 마이너스 4루트 2x 플러스 4죠. 그치? 쟤는 x제곱 마이너스 4루트 2x 플러스 2는 0이네. 그래서 구해달라는 게 뭐였어요? x의 길이니까 얘는 x는 절반 2루트 2 뿔마 8 마이너스 ac니까 2 이거죠. 그치? 그 2루트 2 뿔마 루트 6인데 양수여야 하니까 둘 다 되는데 둘 다 양수죠. 이거 둘 다 양수인데 x가 뭐 넘어서면 안 되냐면 이거 한 변의 길이가 끽해봐야 루트 2잖아. 근데 이만큼이 루트 2보다 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플러스면 2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면 벌써 루트 2보다 한참 크잖아. 안 되겠지. 아 그러면 루트 2보단 작아야 되니까 x가 어떻겠다? 2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이겠네 라는 거죠.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21번의 답은 4번인데 뭐 이런 거는 그냥 힌트가 있네요. 플러스 그 판단 안 하셔도 되겠네. 그치? 22번 해볼게요. 22번. 당황스럽게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쌤, 제가 선생님이 이거 구하는 건 알려줘서 알겠는데 이거 구하는 건 모르겠는데요. 죽어요 진짜. 똑같죠? 맞지? 네, 사람 당황스럽게 하지 마세요. 똑같지? 그럼 봐봐. 애가 이렇게 돼 있잖아. 네가 알고 있던 대로 이거 구하시면 되죠. 이거 그치? 근데 이거 뭐 했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등변 삼각형, 얘도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이만큼도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 이등변 삼각형이랑은 닮음 이거지. 얘가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6. 얘가 6이고 얘가 6이고 이만큼 x라고 놓을게. 얘가 이만큼 x지. 그치? 봐봐. 얘가 6이니까 6대 x는 x 플러스 6대 6이지.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6대 6 해서 얘가 x제곱 플러스 6x는 36인데 넘어왔다고 할게. 이거지. x는 얼마야?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45죠. 근데 길이니까 이렇게 그치? 내가 구하는 건 이만큼이 아니고 뭐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b 요거지. 6 더해달라는 이야기니까 3 플러스 루트 45니까 3 플러스 루트 3 루트 5네요. 그치? 맞죠? 네, 3 플러스 3 루트 5죠. 그럼 답이 5번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네.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하고 샷다 할게요. 다 왔어. 호흡 판단해달라는 이야기죠. 영과의 대소관계요. 그거 이용하는 거거든. 결국 다 이거. 뭐냐면 얘 짝수 판별식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치? 내가 얘 부호만 판단하면 된단 말이야. 이거 a가 2보다 작잖아. 그럼 4a는 8보다 작겠지. 8보다 작은 놈에다가 8을 빼놨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겠어? 음수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이거는 a 값을 내가 정확히 모르더라도 a의 부호를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판별식이 항상 0보다 작단 말이야. 그럼 얘는 항상 서로 다른 두 확원을 가지겠지. 그 답이 몇 번? 2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물어보는 건 계속 뭐냐면 야, 너 판별식 부호 판단할 수 있어? 이거나 마찬가지라고. 오케이? 29번 같은 게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인데 29번 보면 얘가 중근가지인데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는 0이잖아. 그럼 a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6 아니면 2지. 그치? 그런데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2차 방정식 밑에 있는 애 근을 판별해달래. 근데 a가 양의 실수라고 줬네. 2죠. 그러면 2. 맞아요? 그럼 얘는 그냥 이 상태에서 집어넣어버려. 야, 문제 잘못 봤다. 어쨌든 이렇죠. 그치? 얘 판별식이 뭡니까? 1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음수죠? 얘는 뭐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겠죠. 3번이죠. 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정말 미안한데요.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몇 번이냐면 31번이요.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을요. D1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a-1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2a 플러스 2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식의 판별식을 D2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둘이 부호만 다르네요. 그치? 2a 마이너스 1이죠. 어쨌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기억에서 묻는 건 사실 이런 거거든. D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D2가 0보다 작거나 같니? 라고, 0보다 크거나 같구나. 0보다 크거나 같니? 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둘이 부호는 어때요? 둘이 부호가 다르잖아, 그지? 둘이 부호가 다른데 같이 부호가 같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기억 틀렸죠. 그 다음 니은은 D1이 0이면 D2도 0이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이면 얘는 부호 상관없이 얘도 0이지. 절대값이 0이니까. 맞아요? 그럼 니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디귿은 D1이 0보다 작으면 D2도 0보다 작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다 틀렸어. 왜? 얘랑 얘랑 부호가 반대야. 정상적으로 항상 얘가 D1이 0보다 작으면 D2는 무조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겠지. 맞아? 그런 거 판단되시면 기억 디귿 틀린 거 바로 보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니은만 맞죠. 그럼 답이 몇 번? 2번이죠. 자, 32번 보겠습니다. 얘가 중근을 가질 때 삼각형 ABC를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좀 구해달랍니다. 그쵸? 간단하죠. 얘가 지금 중근 가진다는 이야기는 얘 판별식이 0이었다는 이야기고요. 요것만 네가 잘 정리하셔서 정보만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짝수 판별식은 얘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B, 마이너스 3BC, 플러스 CA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이게 0이었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럼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쭉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AB였는데 얘랑 만나서 AB고요. 마이너스 2CA였는데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CA고요. 플러스 2BC였는데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BC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쵸? 요거를 어떻게 판단하지 싶잖아요. 그치? 근데 요게 우리가 다항식 할 때 정말 많이 다뤘었는데 이런 애들 2분의 1 하고요. 얘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내가 변형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어떤 성질을 쓰는 거냐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네들 다 실수잖아요. 그치? 그 0보다 크거나 같은 세 놈을 다 더했더니 0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따라서 A랑 B랑 C는 뭐한 삼각형? 같은 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이구나 이거잖아. 그치? 네, 여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뒤로 와서 37번이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라 그랬냐면 이렇게 2차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됐다는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이야기죠. 최고창에서 K라고 할게요. 이런 거 보고 나서 얘가 근이 알파 또는 알파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이 얘기가 뭡니까? 중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완전 제곱식이라는 이야기는 얘가 중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뭐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판별식이 0인 것만 정리 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7번 보시면 얘가 지금 식이 조금 어렵게 생기긴 했는데 얘가 K 플러스 2의 제곱 B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B 얘가 K 값의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 해서 얘가 절반의 제곱이요. K 플러스 AB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어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쭈르륵 해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까지 할게요. 2AB 마이너스 4K 플러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이야기니까 얘도 0, 얘도 0이어야 되죠. 그지? 그럼 A, B가 얼마였던 거냐면 2고요. 2A 더하기 B가 얼마였던 거냐면 4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뭐 해야겠다? 연립하셔야겠네요. 그래서 A, B가 2고요. 2A 플러스 B가 4니까 연립하시면 B가 얼마냐면 4 마이너스 2A고 대입하시면 A 값이랑 B 값 구해낼 수 있겠네요. 그쵸?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는 2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2A고 플러스 1은 0이죠. 이렇게 넘어와서요. A가 얼마입니까? 1이죠. 1. 그치? A는 1이고 B는 2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 3이죠. 그러니까 이제 식을 다룬다는 게 사실은 그냥 이 계산이 있죠. 다항식 연산 이런 것들.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이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해졌잖아요. 중학교 때 비해서.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루는 거. 알겠죠? 네.
다음에 38번도 얘가 뭐 이걸로 인수분해 될 때 m과 n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이구나. 그럼 판별식이 0이어야 되네 해서 나머지 구해내시면 됩니다. 답이 2번이죠. 41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거 조금 어려워하던데. 얘가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어떻게 나와요? 이거 여기서는 내가 알파랑 베타가 두 근인 거 이거밖에 모르겠는데 이거지, 그치?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너 얼마라는 거 알고 있냐면 7인 거 알고 있고요. 알파 베타가 1인 거 알고 있잖아요. 이거 이용하시면 어떻게 구해낼 수 있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을 k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 양변 제곱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튀어나오냐면 루트가 보기가 싫어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루트 알파 베타는 k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럼 좌변에 있는 이 식은요 내가 알고 있는 값들로 다 채워 넣을 수 있어요. 맞지? 이제 바뀌었잖아. 이때는 안 되는데 이건 되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고요. 그 다음 얘가 플러스 2죠. 이게 k제곱이잖아요. k는 뿔마 3인데 얘가 양의 제곱근, 얘가 양의 제곱근이니까 둘 다 양수죠. 그치? 양수인 애들 둘 다 더해놨으니까 k는 얼마겠다? 3이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자 했던 이 값은 얼마였다? 3이었다는 겁니다. 됐어요? 네. 42번 보시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8x가 2래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가 뿔마 2니까 이게 2 아니면 이게 마이너스 2겠네. 이거죠, 그치? 미안. 마이너스 2는 0이고 한쪽으로 넘길게요. 플러스 2겠네. 이렇게 되죠. 그치? 이랬을 때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얘네들이 근이래요. 알파, 베타가 얘의 근이라고 하고요. 감마랑 델타가 얘의 근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 그거 계산해달래요. 그쵸? 이거를 좀 센스있게 역수근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있는 반면에 그냥 이대로 하셔도 되죠.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보고요. 감마 델타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 이거 계산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여기서 얼마냐면 마이너스 2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8이잖아요. 그쵸? 얘는요 2고요 8이네요. 그치? 뭐만 다릅니까? 부호만 다르죠. 얼마? 0 이렇게 되겠죠. 그치?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그 다음이요. 45번 47번 45번은 이거 하나만 좀 볼게요. 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이거 이용해서 얘를 좀 간단하게 나타낼 겁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니까 알파 3승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고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1이어서 2알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치? 대입해서 뭐 하시면 돼? 차수 낮춰서 간단하게 나타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얘를 이렇게도 표현해 볼게요. 이거 알파 3승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플러스 2를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일단 알파 3승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고 뒤에서 아래 거 빼주면 3알파 플러스 2잖아요. 그쵸? 나머지죠. 2차 나왔으니까 1차니까. 그러면은 얘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알파고 나머지가 3알파 플러스 2네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그런데 얘가 얼마라는 거 알아? 0인 거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쫙 없어질 거고 이 값이 뭐랑 똑같아? 3알파 플러스 2랑 똑같네 이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얘도 3베타 플러스 2고요. 그럼 얘는 3알파 플러스 2 곱하기 3베타 플러스 2 이 값을 구해달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치? 그럼 요거는 전개를 해보시면 9알파 베타 플러스 3으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요거잖아요. 그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9고요.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그쵸? 그래서 4 더해지면 얼마입니까? 얘가 마이너스 12. 잠깐만. 6알파. 6알파 베타죠. 미안. 여기죠. 얘가 6 이렇게 되네요. 그지? 그래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 관점도 있고 요 관점도 있고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사실 요게 이제 다항식 시험 볼 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저 관점이. 47번도 다항식에서 봤던 문제랑 똑같죠. 사실 47번 나오게끔 유도하고 안 되는 거 제거하시던지. 그치? 차수 낮추시.
자, 47번 볼게요. 이것도요, 너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거 알고요. 그다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인 거 아니까 이거 이용해서 제곱의 합이랑 이거 두 개 이용해서 제곱의 합이 7인 거랑 세제곱의 합이 마이너스 1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인가요? 이렇게 돼서 이런 애들, 그치? 이거 이용해서 얘네들 유도해내셔도 됩니다. 잘한 거예요. 나오게끔 유도하고 나오게끔 유도하고 나오게끔 유도하면 되는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너가 공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제곱 하고요, 나오게끔 유도하고 쓸데없는 애들 빼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가 값을 구해내면 된다고요. 맞지? 근데 요건 조금 이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볼게요. 지울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얘가 요 개수비가 1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치? 차수가 하나씩 낮아지면서, 이 봐봐요. 차수가 하나씩 이렇게 낮아지지. 그럼 요거 있잖아. 요거 얘가 알파 3승으로 묶을게요. 3승. 이거 두 개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잖아요. 이게 얼마입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는 0이었으니까 얘가 얼마야? 3이지 3. 그럼 이거 3알파 3승이네 이거. 얘랑 얘 한 개. 맞아요? 얘가 3이잖아요. 얘도 이거 뭐야? 3베타 3승이었겠죠. 똑같은 논리로 얘가 3베타 3승이고 뒤에 또 있네요. 이렇게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맞지? 얘는 식이 되게 간단해져요.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이죠. 요거 구해달라는 이야기네. 요것만 이제 계산하시면 끝나네요. 그죠? 근데 아까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얼마였죠? 마이너스 10이었네. 얘는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겠죠. 그지?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구해낼 수 있고, 48번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알파 4승짜리 있지. 이거를 다 하나하나 계산하려고 그러면 죽는다니까. 아까 내가 말했지. 이거 어디 갔냐? 나눗셈. 요거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맞지? 이걸 차수랑 하나씩 다 낮추려고 그러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하나만 보여줄게. 48번이 얘가 지금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1이 0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알파 4승 마이너스 6알파 3승 플러스 9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플러스 3. 아니 얘도 이래도 된다니까? 쌤 알파 제곱이 3알파 플러스 1이니까 알파 3승은 3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고, 그 얘는 3알파 플러스 1 대입하면 10알파 플러스 3이고, 또 뭐 알파 4승이갖고 다 집어넣어. 계산해도 돼. 계산하면 복잡하지 좀. 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얘가 0인 거 이용해서 일단 목과 나머지 구하라고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 알파 제곱 알파 4승 마이너스 3알파 3승 마이너스 알파 제곱, 위에서 아래 거 빼시면 마이너스 3알파 3승 플러스 10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인데 마이너스 3까지 마이너스 3알파 3승 플러스 9알파, 이거 3 빼먹었어. 왜? 플러스 9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알파죠. 제곱이고 알파고요. 미안. 이렇게 되죠. 그지? 맞습니까? 그럼 위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3이고, 아직 하나 더 1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 5알파 플러스 4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잖아. 지금 5알파 플러스 4요. 그지? 그럼 결국에 그 복잡한 식이 뭐였던 거냐면 루트하고 5알파 플러스 4인 거지. 그 안에 있던 게. 일단 뒤에 있던 것도 루트하고 5베타 플러스 4였던 거죠. 똑같이 반복됐을 테니까 얘네. 문자 종류만 다르잖아요. 그럼 너가 이거 계산해달라는 이야기지. 그지? 맞아요. 그럼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더해주면 얼마냐면 5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4랑 4니까 8이고 마이너스 2 하고요. 루트 안에 이 안에 계산만 해주면 되죠. 25 알파 베타 플러스 20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6. 너한테 계산해달라는 게 이거 계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인데? 아까 어디 갔냐?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죠. 그 다음에 얘도 3이고요. 그 다음 얘는 곱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지?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1번 나옵니다. 1번. 얘가 23이고요. 마이너스 2 루트하고 마이너스 25에다가 플러스 60 플러스 16이잖아요. 그럼 76. 그럼 얼마야? 51. 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51이고 23 마이너스 2 루트 51이네요.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산이 역하지만 나와. 실제로. 알겠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몇 번 할 거냐면 53번이요. 다 왔어요. 이제 어려운 거 다 지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6번. 네. 자, 56번 보면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두근의 차라고 해석을 해도 되죠. 어차피 제곱됐으니까 양수 처리될 테니까요. 그럼 얘는 절대값 a분의 1분의 루트 d를 제곱하는 건데 루트 d가 4a 제곱 플러스 8b 마이너스 8이죠. 이 전체를 제곱한 겁니다. 맞죠? 이게 16보다 작아야 된대.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 왼쪽에 있는 얘가 제곱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거잖아요. 얘가 16보다 작아야 된다고. 이런 상태죠. 그러면 8 넘어가고 4로 나눠버리면 a제곱 플러스 2b가 6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런 상태죠.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ab의 순서쌍의 개수잖아요. 그치? 이런 게 조금 까다로운데 너네가 아직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겠지만 쌤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왜?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자연수라는 조건은 되게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생각보다. 식에서요. 그럼 a는 뭐부터 시작이 가능합니까? 1부터 시작이 가능하죠. 그럼 얘가 딱 뭐가 되는 순간? 3이 되는 순간 이걸 만족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맞지? 왜? b도 자연수거든. 얘는 양수잖아. 양수. 그럼 a가 1일 때 2일 때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딱 보니까 a가 1이면 2b가 뭐보다 작아야 돼? 5보다 작아야지. 그럼 b가 가능한 게 뭐야? 1, 2지. a가 2야? 그럼 4니까 2b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야?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1,1, 1,2? 맞아?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 2개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니네가 막 식을 다루다가 숫자를 딱 봤는데 걔가 뭐 자연수 조건이 달라붙어 있어요. 되게 센 조건이야 그거. 알겠죠? 예. 뭐 식 하나 정도는 좀 무시할 수 있는 그만. 자, 58번 보시면요. 이런 애들. 그 2차 방정식의 근으로 이루어진 다항식들 있죠. 이렇게. 얘는 첫 번째로 네가 뭘 보는 거냐면 혹시 합이랑 곱으로 좀 편안하게 바꿀 수 있나? 조금 쉽게? 를 먼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그게 아니야. 그럼 알파를 대입했을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뭐 걔가 0이니까 그거 이용하는 건데 딱 봐도 그거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합이나 곱의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상태가. 얘가 지금 보니까 이거 인수분해 하듯이 이렇게 보면 알파 베타 플러스 다시 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곱에다가 합을 곱한 거죠. 이런 형태네요. 얘는요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여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하고 이거를 합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그냥 곱이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맞아? 근데 뒤에 플러스 3알파 베타가 되니까 뭐까지만 맞춰주면 돼? 이렇게만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식이 변한 거 없고 얘가 이렇게 됐잖아. 그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고. 맞지?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조금 이제 내가 이거죠. 그치? 미안합니다. 네.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a 제곱이고 플러스 5a 그 다음에 플러스 a 곱하기 절대값 2a 그 다음에 플러스 25는 0 이거죠.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 a가 0보다 클 때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25는 0 이거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로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25는 0 이렇게 하나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좀 해주시면 a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5랑 5 나옵니다. 그런데 요 범위 내에서 만족해야 되니까 5 하나 있고요. 자, 이것도 인수분해 해주시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5랑 2분의 5 나와요. 그래서 음수인 거 이걸 두 개 있는 거죠. 이렇게. 그치? 맞죠? 네. 나도 쳤다 야겠네. 미안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입니까? 3분의 10이죠. 오케이? 네. 조금만 쳤다 합시다. 60번 나왔지. 60번만 하고요. 60번 보시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a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고요.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5b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랍니다. 이런 거 바로 보고 알아보셔야죠. 봐봐, 서로 어떻습니까? 역수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역수근을 가지고 있는 형태는 여기가 x분의 1은 0이었어야 됩니다, 그쵸? 맞습니까? 그럼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x 대신에 x분의 1 집어넣으면 되네, 이거니까 여기다 x분의 1 집어넣으시면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4 마이너스 2a는 0인데 여기다가 x제곱 곱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a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a가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5분의 4였던 거네요.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개 뭐 해달래요? a에다가 5b를 더해달랍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고 5b는 4니까 더해주면 3이네요. 근데 이거 역수근은 이 정도 이제 알죠? 봐봐. 얘 지금 상태를 보니까요. 이거 봐봐. 요 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서로 자리만 바꿨죠. 그치? 역수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알아봅시다. 이제 지겹도록 나오죠. 네. 됐습니다. 쳤다가 요 관점 가지고 이제 새로운 근 형태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거 좀 보겠습니다. 쳤다 합시다. 64번 보시면 얘가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런데 봐봐. 2 마이너스 베타분의 2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알파분의 2 마이너스 베타라는 이런 새로운 근을 가지는 방정식을 구해달래. 맞지? 그런데 요거를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요 식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런 형태면요. 왜 그러냐면 봐봐. 일단 알파랑 베타 섞여 있죠. 알파랑 베타 섞여 있으니까 이거 문자까지 통일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얘 분수꼴이어 가지고 x는 해가지고 났을 때 되게 식이 복잡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아까 처음에 풀었던 그 방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그냥 뭐 하면 돼? 두 근의 합과 곱을 그냥 각각 구해. 그게 훨씬 편해. 합과 곱을 각각 구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얘는 두 근의 합을 구하는데 이거 합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먼저 합 구해볼게요. 그럼 통분해야 되죠. 2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2 마이너스 알파 분의 2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거 계산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분의 분자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이죠. 그치? 그러면 여기 근각에서 한 게 이용하셔서 여기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계산 다 하셔야 되고 사실 이런 문제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계산 연습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합이 얼마 나오냐면요. 16분의 17 나와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16분의 17. 오케이? 그 다음에 곱해보시면 이거 곱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죠. 이거 두 개 곱하면은 분모는 4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분의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약분되니까 뭐야? 역수니까 1이죠. 1. 맞지? 그래서 얘가 합은 16분의 17이고 곱이 1이네요. 그죠? 근데 얘가 최고차 한계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뭐 준 거 없네요. 그럼 봐봐. 얘가 x제곱 하고요. 합이 이거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7x 그 다음에 곱이 1이니까 1은 0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죠. 그치? 자,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이 2차 방정식 중에서 이렇게 생긴 애여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최고차 한계수 뭐로 다 통일해 놨어요? 16으로 통일해 놨죠. 양변에 16 곱해. 16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16은 0이네요. 답이 4번입니다. 이거는 계산이 좀 유사문항이라서요. 정제되지 않은 것들이 꽤 있거든요. 내가 지금 삽질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64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거 하나만요. 봐봐. 이렇게 문자가 섞여 있을 때는 한 문자로 통일해가지고 한 문자로 통일해서 알파는 어쩌고 이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그냥 합과 곱을 직접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뒤로 와서요. 몇 번 할 거냐면 쭉 와서 72번이랑요. 72번 보겠습니다. 봐봐요. 얘가 지금
fx는 0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고요. 준 게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줬냐면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3이라고 줬습니다. 이랬을 때 이 f2x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의 곱좀 구해달래요. 맞죠? 그럼 봐봐. 첫 번째 식에서 너한테 주는 건 뭐냐면 f 알파가 0이고요. f 베타가 0이었다는 이야기죠. fx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면 x 대신에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갔을 때 0을 만족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럼 봐봐. 얘의 근은 어때야 되냐면 이 안에 있는 값을 뭐로 만들어줘야 됩니까? 알파 또는 베타로 만들어준 x값이 얘의 근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는 알파니까 1 넘어가고 2로 나누시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고요. 그치? 또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지. 두 근이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얘 지금 곱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얘는 4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죠. 두 개 곱한 게요. 요거 계산해달라는 이야기니까 여기 집어넣으시면 되네요. 4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를 묶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5번 나옵니다. 5번. 계산해보면 4분의 3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6해서 2분의 3이죠. 근데 이제 73번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좀 하나 있습니다. 잘 봐. 얘도 마찬가지인데 애들 자꾸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봐봐. 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요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알파가 아닙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3 마이너스 5 알파가 근이었다는 이야기죠. 얘는요. 얘 근이 알파 베타였다는 이야기는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이 알파 베타잖아요. 그럼 알파가 들어가고 베타가 들어갔을 때 요거잖아 지금.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f 3 마이너스 5 베타가 0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야 그러면 잘 봐. 여기 안에 있는 요 값을요 이제 뭐로 만들어줘야 되냐면 3 마이너스 5 알파로 만들던지 3 마이너스 5 베타로 만들어주는 그 x값이 뭐다? 얘의 근이었겠지. 이해될까? 그럼 봐봐. 얘가 2x가 이거니까 그럼 x값은 얼마냐면 2분의 3 마이너스 5 알파고 또 2분의 3 마이너스 5 베타였던 거죠. 그치? 맞습니까? 아, 그래서 요 놈의 근은 이건데 이때 뭐 해달래요? 이 두 근의 곱을 구해달래요. 그치? 그럼 두 근의 곱을 구해주시면 이거 지금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산이 4분의 25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네요.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얼마냐면 2분의 7 나옵니다. 2분의 7.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고요. 75번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별다른 말이 없을 때는 인수분해는 어느 범위까지만 하냐면 실수 범위까지만 합니다. 실수 범위. 근데 얘는 지금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정수 범위에서 네가 이쁘게 뭐 이런 거 유리수 범위에서 이런 것들 안 되잖아 지금.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근을 구해. 근을 구하고 인수분해는 거꾸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근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4i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뿔마 2i죠. 이렇게. 근 구했죠? 그리고 거꾸로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아 얘가 최고치 한계수가 1이고 얘가 근을 이렇게 가지려면 이거를 가지고 있던지 인수로 아니면 이거를 인수로 갖고 있던지 했어야 되지. 그치? 이렇게 거꾸로 인수분해하는 거를 우리가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다음 중 인수인 것을 물어봤으니까 이거 정리만 좀 해. 그럼 x 플러스 1 마이너스 2i x 플러스 1 플러스 2i는 0이죠. 최고치 한계수 1이니까 뭐 상관없고요.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답이 몇 번? 3번이죠. 3번. 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84번이요. 84번 보면요. 이 개수가 다 실수인 거 확인되죠. 그다음 얘 서로 다른 두 허근이래요. 허근. 허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답니다. 그런데 우리 켤레 복수수의 성질 때문에 켤레근의 성질 때문에 얘 개수가 다 실수이면 한 허근을 가지면 나머지 허근은 얘 켤레근이죠. 이렇게. 그치?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알파 바가 뭐다? 베타였다는 이야기죠. 거꾸로 베타를 한 허근을 가지면 얘는 나머지 베타 바도 근으로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 두 개 같아야 되니까 베타 바가 뭐다? 알파란 이야기죠. 이렇게. 맞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럼 이제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이거니까 그럼 19 곱하기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이거 좀 계산해줘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19 하고요. 통분합시다.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됐겠네요.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시면 얘는 19 곱하기 곱이 19고요. 합이 8이었는데 64 빼기 2알파 베타니까 38 이렇게 빠지네요.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26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 86번이요. 가조건에서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3이래요. 그치?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가 f-1이랑 같죠.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양등식이니까 f-1은 짜르륵 0 하고 13이잖아요. 그치? 나머지 정리. 그러니까 f-1이 13이었다는 이야기니까 저기다 대입해보시면 1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 얼마였다? 13이었다. 이거죠, 지금. 얻어낸 식이. 그죠, 뭡니까? 자, 그 다음에 나조건 보겠습니다. 나조건 보니까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한 근이 a 플러스 2i래요. 그죠? 근데 얘가 계수가 다 실수인 거 확인했잖아요. 나머지 한 근은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a 마이너스 2i인 거죠. 그지? 야, 그러면은 두 근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 두 근이 합이 얼마냐면 2a고요.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m이랑 똑같고요. 그치? 두 근의 곱은 얼마냐면 a제곱 플러스 4죠. 이게 뭐랑 똑같습니까? n이랑 똑같잖아요. 그치? 나는 m과 n에 대한 식을 알고 있는데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여서 얘를 처리해내기 매우 불편했는데 이거 이용하셔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문자를 통일할 수 있죠. 하나로. 그러면 m이 마이너스 m이 2a니까 1 플러스 2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n이 a제곱 플러스 4니까 대입하시면 얘가 이렇게 되죠. 얘는 a제곱 플러스 2a 하고요. 마이너스 8은 0이잖아요. 그치? 그럼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4 아니면 2네요. 근데 양수라면